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5년 부산회의 이후 꼭 20년 만입니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의는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부산에서 경주로 20년 만에 에이펙 외교 무대를 짚어봅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통일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또 미래를 예측해보고 현재 논의 중인 현안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자, 지난 부산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20년 전에도 부산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국제 질서의 구조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당시에 1990년대 냉전의 종식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국제사회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던 그런 시기였던 점에 반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하나의 지구촌, 하나의 시장을 향해서 지구촌의 통합이,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추세였던 점에 반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구촌이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2001년 미국의 손에 이끌려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아주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치, 군사, 심지어 문화적인 면에서도 국제사회가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의 지구촌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지구촌의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적인 국제협력에 지구촌이 좀 불신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들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요인이죠. 가장 큰 요인인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들을 약소국들이 받는다든지 전 세계 경제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의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근데 이제 경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열려요. 이건 어떤 이유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부산, 그것도 김해공항에서 개최되는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아무래도 보안이나 경호 이런 것들이 부산의 인프라가 왜냐하면 부산 주변에 군부대도 많이 있고 부산의 그 인프라가 보안이나 경호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김해공항 자체가 군사공항입니다. 그래서 경호나 보안에서는 최적지이고요. 그리고 또 회담 이후에 경주나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공항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들의 초를 다투는 정상들의 시간 안배도 또 고려됐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부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이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고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도시의 허브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업이나 어떤 해양 물리의 전초기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력 부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도 좀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고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2005년에 에이펙으로 참가를 해봤기 때문에 검증됐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 이미 노하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이유도 없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부산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빅 이벤트가 열린 거니까. 6년 만에 미중 정상 만남인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정상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와 어떤 얘기, 단어 하나까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양국 간의 어떤 지금 관세 전쟁부터 여러 가지 환율 전쟁 끝도 없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좀 나오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의 이런 충돌 양상은 실질적으로 비군사적인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지위에 대한 도전의 의지를 버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까지는 이게 멈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도를 보면 중국이 12월 1일부터 발효하려고 했던 희토류 예, 예. 수출에 대한 통제도 뭐 1년 보류하겠다 이런 네. 게 있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그러면 중국에 대한 100%의 추가 관세를 또 뭐 철회하겠다 뭐 이런 예.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이 만난다면 네. 김해공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미중 충돌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예. 근본적인 해소는 아닐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지난 정권 때 정권을 잡았을 때도 네, 중국과 맞습니다. 환율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은 제1국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네. 중국이 낮춰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이 나기가 힘든 부분이고 맞습니다. 중국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강대국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우 등 터진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네네. 만남도 네네. 기대를 했는데 이 북미 회담 가능성 어떻게 좀 저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이익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한국이 원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이거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뭐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예. 이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만난다면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에이펙이라는 큰 국제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 어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실익이 그렇죠. 있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충돌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예, 전쟁도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개인적인 이미지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세상의 이제 경제적 이득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예. 실리적으로 볼 때는 크게 우리한테나 지금 시점에는 당장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열린다면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네네네. 비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는 걸 오히려, 알기 때문에 예. 그게 협상에서는 알겠습니다. 한미 간의 협상에서 네.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미 관세 협상 얘기로 가보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번 에이펙 계기로 좀 뭔가 전환점이 될런지 또 분수령이 될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타결 자체보다 어떤 타결이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는 3,500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원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한 5% 정도만 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좀 천천히 하자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이 이미 에이펙과 관련해서 이 협상이 타결되는 거를 원하고 있다는 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좀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 될 수 이미 있습니다. 고지 자체가 그렇죠. 지형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밀리는 지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마스카나 그 반도체 같은 한국에 도움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하루 이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뭐랄까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그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강대국의 속성은 다 공통적인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숙제죠. 다카이시 사나이 새로운 일본 총리와의 이 회담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이게 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행위라는 것은 그 국가의 최고 정책 지도자의 개인 성향은 상당히 부수적인 요인입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그 국가의 이익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지금 불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선출되고 예, 예. 임명장을 받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21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거의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예. 어떤 국제 무대에 이렇게 데뷔하면서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부산이 이 에이펙의 어떤 기대후가 예, 예. 부산으로 낙수가 어떻게 이제 생길 건지도 네, 네, 네. 예, 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네. 부분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뭐 21개국에서 한 8천여 명 정도의 그 각국 대표단 그리고 또 한 2만여 명 정도의 뭐 기자단이나 뭐 수행원 또 이렇게 다 합치면 줄잡아 한 3, 4만 예, 예. 명 정도가 일시에 방문을 하는데 아마 경주 일정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는 기자단을 포함해서 네네네. 체류하는 인원들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자단이나 체류하는 인원들이 인근에 있는 부산과 같은 국제 도시에 거대한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나 기타 할 당연히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20년 전에 뭐 에이펙 경험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부산에 유익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유의미한 예. 회담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